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맘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42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장님이 격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일까지 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장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완벽하게 대단한 분입니다. 강민경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타 전문 강민경입니다. 아니 대타로 이렇게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맞아. 그럼요. 대타가 네. 원래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내는 거거든. 또 엘리베이터로 와요. 나 무서웠어. 그 얘기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때렸다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몰려갖고 맞았어. 아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오면서 너무 반가워서 교수님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 때리지 마. 목으로 막 갑자기 숨을 쉬는 거예요. 경찰 하실 때 고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먹만 나오면 때리는 줄 트라우마. 알고. PTSD가. 저는 딱 구데타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오평론가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다른 마음은 절대 품지 않습니다. 모평론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 지금 평론가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다 평론가일 때 모평론가라 해야지 헷갈리지. 여기 지금 다 지금 다 다른데. 자 어쨌든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과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 송서미 아나운서, 강민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송서미 아나운서는 목에는 뭐예요 그거는? 귀마개입니다. 캔디예요 뭐야? 다시 귀마개. 캔디 요즘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요즘 유행. 맞죠. SM 타운의 그 NCT. 네, NCT. 보이그룹에서 캔디를 다시 해가지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건데 여기만 오면 이렇게 천대를 받네. 천대만 신기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천대해야 되는 건 스타킹이거든요. 화채 같은 거 입고 왔어요 오늘. 아니요. 이건 여러분 한 번만. 예뻐요. 보이나?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치마를 내려보고. 그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쁘거든요. 아유, 사장님이 없으니까 텐션들이 다들 높네요. 묘한 행동이네요. 원래 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원래 이 아주 분위기예요. 침체돼 있는데 많이 밝아졌어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송소민 서 원래 말을 안 하는데 오늘 말이 되게 많네요. 네. 내 친구가 와서 텐션이 아주 좋아요. 친구가 온 것인지 사장님이 빠진 것인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송서미 아나운서 이렇게 텐션이 높다는 거. 부광 유키바이오 울트라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광고입니다. 코로나와 감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 꼭 필요한 구강 건강 기능식품 소개합니다. 감기 등 환절기 건강에 민감하신 분, 호흡기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가래, 기침 등 구강과 연결되는 목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그리고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에게 특히 필요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울트라 그린 프로폴리스를 검색하시면 한 개만 구입해도 무료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며 M장 기획 런칭 기념으로 M장 기획 시청자들 위해 2개 구매 시 1개 더 드리는 2+1 행사 진행합니다. M장 기획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울트라 그린 프로폴리스 검색해 주세요. 이거 목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구강 건강이라고 얘기했죠. 아 왜요? 아 진짜로?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목과 구강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네. 예. 목 많이 쓰시잖아요. 목 많이 씁니다. 프로폴리스가 엄청 좋대요 목에. 그래서 여기에 네.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보면 프로폴리스가 벌이 꽃으로부터 모아와서 벌통 입구나 육각형 벌집을 지을 때 발라놓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라는 성분 되게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좋고요. 네. 항산화에도 굉장히 좋아서. 여기도 약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 좀 약쟁이여가지고 약을 되게 영양제를 좋아해요. 진짜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폴리스 저는 알약으로 된 성분도 섭취를 하는데 네. 이제 뿌리는 거는 방송인 친구들은 진짜 하나쯤은 맞아요. 꼭 그렇죠. 구비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인정하면 찐인 게 저도 뭐 약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혹시 이거 어때? 이러면 내가 써봤는데 이러면서 알려줘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는 요즘같이 좀 추울 때 목이 칼칼할 때 뿌리시면 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부강 유키바이오 울트라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첫 광고 들어왔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검색창에서 M장 기획 그리고 울트라 그린 프로폴리스 꼭 부강 유키바이오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 브랜드 MC 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블랙앤데커 수공구 세트 광고입니다.
무려 153가지의 수공구 세트로 드라이버부터 줄자, 망치, 수평기 등 가정에서 정말 많이 쓰는 필수 공구로 알차게 구성해 DIY 인테리어 시 유용하게 쓰이며 아이들 장난감, 캣타워, 반려견 집 등을 조립할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도 새로운 사무용품, 의자, 테이블 등 조립 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며 사용 후 정리도 깔끔하게 됩니다.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한 007 가방 형태의 공구함으로 필요할 때마다 착착착 꺼내서 바로 문제 해결. 개업 및 집들이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블랙앤데커는 AS도 정말 편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홈픽 서비스로 전화로 접수하시면요 집으로 방문해서 회수해가고 수리 완료 시에는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초기 불량 제품도 홈픽으로 접수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브랜드 블랙앤데커 그 중에서도 집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수공구 세트를 M장기획 고객님들에게만 특별가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M장기획 수공구 검색 부탁드릴게요. 요것도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블랙앤데커 처음 청소기 들어와서 대박 나고 네. 두 번째 이제 수공구 세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저희 아버지 바로 선물해 드렸고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제 두면 언젠가는 한 번씩 쓰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낱개로 몇 개씩 사시는 것보다 요거 하나만 사두시면은 또 사실 뭐 새로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새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DIY 요즘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신혼집에도 좋고. 맞아요. 신혼집도 너무 좋고 한 박스만 구매해 두시면 돼요. 맞아. 저 엄마한테 실제로 청소기 사주고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공구 세트도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이미 블랙앤데커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실 유명한 네. 브랜드니까요. 근데 원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실제로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세트로 사려고 그러면 진짜 비싼 거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블랙앤데커 수공구 세트 진짜 저렴하고 153가지까지 되니까 한번 구매해 보셔서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블랙앤데커 수공구 세트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마치구름에서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마치구름처럼 진정해 밤은 마요와 시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넣었고요.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르실 수 있게 병풀과 알로에, 편백, 티트리 오일을 넣었습니다. 입술에 바르시는 립밤, 또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바르실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마치구름의 제품이라서 향료를 넣지 않은 순한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기존의 마치구름 같은 보습 크림은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평소에나 여행 가실 때 편하게 휴대하실 수 있도록 100ml 2개 박스 포장으로 변경됐는데요. 전 버전과는 좀 다르게 오일과 왁스의 비율을 맞춰서 더 부드럽게 발리고 보습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역시나 향료 무첨가 순한 제품이고요.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 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을 검색해주세요. 오, 저 마치구름 원래 좋아했는데 네. 230ml였잖아요 원래. 집에서 두고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놀러 갈 때 딱 네. 100ml 들고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놀러 갔을 때 오일을 쓸 일이 있었나 보네요. 크림은 원래 많이 쓰니까 아, 크림은 원래 샤워하고도 많이 쓰니까. 바르고 뭐 다양한 용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모른 척 재밌네. 이것도 진정의 밤은 약간 손가락 원 만들면 될 만한 이 정도 크기보다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입술 왜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왜 이거 아니. 잠깐만 마취구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이번에? 어딜요? 가져갔어요? 어딜 아직 안 갔는데 나는 어딜 안 갔는데 어디 갔어요? 이번 새해 어디 가신다면서요? 갈 때 가져가요. 가져가야죠. 네, 가져가야죠. 가져갈게요. 네, 가져가겠습니다. 파이팅. 네, 립밤으로 쓰셔. 진정의 밤은 립밤처럼 쓰셔도 되고 좀 튼 곳. 그럴 때 겨울철에 특히나 몸에 트는 곳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약간 바세린처럼 여러분들 몸에 듬뿍듬뿍 발라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구름 신제품 나왔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프닝에 원래 제 작가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00일 되돌아보는 기사를 오프닝으로 준비하라고 하셨다가 네. 방송 직전에 네. 기사를 기사를 하나 다시 올려줬습니다. 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작가 별세 향년 80세라고 합니다. 또 이제 강민경 아나운서가 또 국문과 출신이니까 서미도 같이 국문과입니다. 아, 예. 같이 물고 늘어지기. 아 여기 물어볼까 봐봐 여기 국문과 2명에 교수님 2명에 평론가 1명에 작가 2명에 이거 난리 나네요. 난리 났지만 어쨌든 국문과 아, 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어떤 작품이라고 보세요? 사회적 의미를 평가해 네,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빈민가 아이들의 네, 꿈과 희망을
뭐 했을까요? 희망이 짓밟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희망이 짓밟히는.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이거 무슨 그 동인문학 무슨 상 뭐 받은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많이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뭐 외웠던 기억이 얼핏 나서 이거 근데 진짜 학교 때 필수 고등학교 많이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에도 때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필독서였어요. 난소공. 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휴 빈민가 넘어가. 아이들의 아니 내가 커피 사러 가면서 그거 얘기해주고 나갔는데도 그 사이에도 안 준비를 안 했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얘기만 하다가. 어. 그 사이에 저희가 무당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 난소공을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네. 국문과니까 수업 때도 배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우리가 대학교 수업은 어떠 하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선생님이 강의를 3시간 연강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헌데다 아니 난소공이 난소공 무슨 얘기는 얘기냐고요? 결국 난소공 얘기를 계속 회피하려고. 네, 저희 때는 난소공이 금서였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네. 그럴 제가 수 있죠. 87학번인데 네. 여기 그렇게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눈빛이. 저랑 재원쌤 86년생이고요. 6년생이죠. 네. 이제 학교 가방에 들어가면은 전경 애들이 검문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축에 들어갈. 근데 그걸 교수님 때만 해도 배우셨잖아요. 책보 같은 거 싸서 네. 다녔거든요. 고작이 막대기 꽂아서. 고무신 신고 그때 그 뒤에 한참 이제 원래 그 전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전두환 정권 대 뭐 이렇게 되면서 금서가 됐는데 그 자체가 한국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너무 적확하게 그려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금서가 됐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 내용이 아주 네.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닌데 숨어서 봐야 했던 이상한 책인데 사실은 문학적으로나 사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근데 이제 왜 금서지? 88 올림픽도 해야 되고 아시안 게임도 아. 지났고 서울에 발전된 모습만 뒤에 있는 그 그 비참한 어두운- 어두운 거를 그리는 것 자체 그 현실적인 문학이라는 그 자체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권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참고로 1970년대는 네. 도시빈민 운동이 거의 없었을 시절인데 그렇죠. 이런 소설을 쓰신 거예요. 되게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조세희.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난번에 김효선 선생님이 하셨던 한국의 개발사 같은 네. 거, 서울의 강남 개발사 이렇게 되면서 상계동이 뭐 옮겨지고 개발 부서지고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책이 그려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국문과 두 분은 전혀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게 한국식 교육의 폐해가 어렸을 때 대학에서도요. 대학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게 필독서라고 해서 읽기는 다 읽었는데 네. 이게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이 없었을 그렇죠. 시절에 읽다 보면 이렇게 내용이 와닿지가 않아서 맞아요. 기억에서 바로바로 휘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늘 돌아가면 다시 한번 책장을 진짜? 뒤져서 이게 변명인지 읽어봐야겠습니다.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국문학과 생활할 때 4년 동안 네. 기억에 남는 한국 문학 작품이 뭐가 있어요? 이광수의 무정이요. 오.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한다고? 네? 진짜 그 내용은 기억한다고요? 알고 런닝맨 이름이- 기린 말고. 이게 이름이 왜 기억이 나냐면요. 전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근데 뭐, 그걸 안 좋아할 꼭 수 있죠. 읽게 너무 강요를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억지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주 싫어하면서 내용을 읽었는데 그래서 제목 기억이 나요. 너무 싫었던 기억. 내용 얘기 너무 싫었던 기억으로 제목을 내용은 얘기하는데. 다 휘발됐어요. 너무 슬퍼 그쵸, 그래서. 이게. 자 2대 갑니다. 자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저는 수업 시간에 계란을 열심히 까먹었다. 근데 너무 싫어하신다고 먹는 걸.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래도 먹으라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맥반석 계란을 이렇게 열심히 까먹었던 기억이. 속상하네요. 김전 네. 선생이 휴. 저 속으로 저런 말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속상한 거죠. 네. 교수님 수업 시간에 누가 뭐 먹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작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줄 때 저는 수업 시간에는 먹지 말기를 얘기하고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아니, 오늘 처음 뵀는데 약간 찍힌 거 같아요. 아니. 학점 오늘 안 좋을 거야. 마시는 건 괜찮나요? 마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각이랑 결석도 3번까지 결석 3번까지 점수에 반영 안 해요. 오. 해라. 대학생 때 놀 수 있다. 오. 3번까지 결석해도 점수 반영 안 합니다. 다만 4번째 결석하면 F. 야 왜냐면 로가 나식으로 가네요. 그렇죠. 왜냐면 3번까지는 마음대로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면 이거는 내 수업을 안 듣겠다. 아니 15번 중간 기말 빼면 4분의 1을 안 들으면 13주만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4번을 뺐다? 그거는 제 수업을 안 듣겠다는 소리니까 그때는 이제 F고 3번까지는 마음대로.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지키기만 하면. 수업 쉬는 시간 없었고. 그죠? 아니 이거는 그 오프닝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3시간 강연하면 네. 1시간 하고 10분 쉬고 3시간 할 것이냐. 그렇죠. 10분 안 쉬고 2시간 반을 달릴 것인가. 그렇지. 선택을 합니다. 학생 어떻게 할까였어요? 전 중간 쉬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집중력이 몇 제 분이시죠? 집중력은 약 50분 정도 되거든요. 5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두 분은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제일 싫다. 제일 싫은 거 뭐예요? 제 얘기를 안 듣고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거.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네. 수업하는 중이에요? 네. 그건 그 잡담 아니에요? 그 도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머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죠. 꿍시렁꿍시렁 네. 되는구나. 근데 공시렁공시렁 좀 들리도록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저 그거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다 나가던데 뭐. 그 내용이 아니라 자기 다른 내용, 완전히 다른 내용. 진짜요? 네. 그거 아니 진짜 카페로 쓴 거 수다네.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내용으로 카페로 쓴 거 그건 아니에요? 예의 지금? 없다, 너무. 진짜 그건 이상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도 안 바뀌더라고. 그러면 학점으로 보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는 주되 네. 그럼 알아듣는데 또 이제 한두 번 반복돼도 또 주의 주고 선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강하게 보복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러면 저 약간 궁금한 게 맨 앞에 앉아서 진짜 열심히 듣고 막 초롱초롱하게 막 듣고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이런 애가 있고 그런 애들이 뒤에서 있어요. 좀 수다도 그렇지 뭐거든요. 약간 좀 수다도 떨고 늦게 오고 막 과제도 잘 안 내는데 시험 보면 너무 잘 알아. 잘해. 그럼 누가 더 나아요? 진짜 요번 학기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 굉장히 산만한데 과제랑 시험은 진짜 잘 봤어.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잘 열심히 하는 듣는데 못 써.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걔 둘이 커플이야. 이거 어떻게 될지를 몰라갖고 아예 시험 낼 때 이걸 예상하고 시험 선택형으로 냈어요. 이런 교수님 너무 좋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배상훈 교수님 어쨌든 잡담하는 사람 싫고 김재훈 교수님 뭐가 제일 싫습니까? 제 수업도 연애질하는 애들 요즘 연애질 많이 해요. 엄청 합니다. 수업 시간에 연애질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잡고 옆에 계속 붙어 있어요. 보여요. 그리고 약간 다 이렇게 보여요. 막 기대서 수업 듣고 이런 것도 예, 하잖아요. 그것도 해요. 그건 진짜 꼴배기 싫겠네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 첫 강의 때 끝과 끝에 있었던 남녀가 네. 갑자기부터 가운데 3, 붙어 4주 앉아있어. 때쯤에 됐을 때는 한 요 정도에서 많이 하다가 중간고사 칠 때 손잡고 나가더라고요. 쟤네는 안 되겠다. 수업 시간 떠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귄다고. 네, 감히 내 굉장히 강의에서. 철저하게 채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신기하다. 오늘 오프닝부터 텐션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다들 네, 그냥 좋네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홍정미 아나운서는. 자, 어쨌든 저희 난소공 얘기하다가 왔는데요. 어쨌든 여기 이 지명이 되게 아이러니한 걸 많이 상징했다라고 수능 때 배운 것 같습니다. 서울 낙원구 행복동. 오 기억날 것 같아요. 기억나요, 저도. 뭘 기억나? 그냥. 네, 아이러니함의 결정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320쇄 올해 7월까지 와. 148만 부가 나갔고요. 저자는 조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실 안 좋은 이면을 고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나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예와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았을까. 상업 소설로 돈 많이 벌 거야라고 쓴 소설은 아니셨을 거니까. 근데 금서가 됐던 게 결정적이었어요. 금서가 그럼 더 터져 더 나가잖아요. 터졌죠. 하지 말라면 더 맞아. 그때는 뭐 지하에서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어쨌든 조세희 작가님의 고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사회 고발이나 사회 이면을 나타내는 소설들은 여전히 등장하고 사실 저는 뭐 기생충이나 이런 작품들도 다 그런 그렇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또 다른 형태의 박찬욱이 그걸 보고 한 거예요. 그걸 본 세대예요. 그걸 보고 대학생일 때 그걸 보고 했던 세대예요. 박찬욱이. 박찬욱, 봉준호 이런 세대들이 저희 때도 사실은 뭐 수능 필독서라서 읽긴 했었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 문제도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허장성세의 교과서 네. 수양제 양광입니다. 와. 우와 뭐 아세요? 아니, 아시나? 들어보셨나요? 수양제. 아 저는 네. 처음에 주제가 수양제라 그래서 그 수양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가 수양 아들 삼는 제도 있잖아요. 양자제. 양자제 그랬는데 이제 수양제 중국 황제가 있구나. 아. 이렇게. 그래도 민경이 공부를 해왔대요. 저 예습 좀 해왔어요. 그럼 몇 개 좀 질문을 하셔도 되겠네요. 예습. 김재 쌤 질문을 좀 하셔도 알겠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좋다. 아니, 이렇게 원래 성성이 하던 대로. 둘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저쪽 좀 우등생이에요. 왜냐면 제 질문에 아까 제 첫 질문에 되게 어이없어 하셨거든요. 허장성세 교과서라고 하시길래 그럼 이거 허세의 늘린 말이냐고 물어봤다가 아니 옆에서 조용히 검색.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고 중국의 황제들 중에는 미친 놈들이 많아요. 도라이들을 모으라 그러면은 뭐 책이 수십 권은 될 정도로 많을 거예요. 저번에 네. 또 한 명 있었잖아요. 우리 수업 때 했던 중국의 이상한 황제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지 수업에 의미가 있었겠죠?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수양제 양광부터 네네네. 근데 이제 수양제를 제가 골라온 거는 수양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랑 좀 연결이 된 영향을 미쳤던 한국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었던 사람 중에 가장 또라이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수양제라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적인 맥락들을 제일 싫어하는. 먼저. 민경은 원래 이 시간이 제일 재밌거든. 우리 수업에서 가장 핫한 클라이막스야. 지금 처음에. 네. 지금 송소미가 끊임없이 강민경을 자기 발 아래쪽에 하고 있습니다. 40분 뒤에는 다들 알 겁니다. 누가 과연 발 아래로 갈지. 지금까지는 뭐. 네. 네, 뭐 오늘 주제는 수양제 양광이지만 네. 사실은 수나라랑 고구려와의 전쟁 그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까? 네?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유명한 전쟁이. 저희 잠깐 다뤘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언제 다뤘는지? 그럼요. 연개소문 때 살짝 다뤘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다루면서 이 사람을 다룰 거라서 고구려와 중국 왕조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돼. 요거는 이제 송소미 아나운서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관계토항 때 저희가 했거든요. 그럼요. 과연 그럴까? 네. 광개토 대학릉기를 또 세우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냥 못 들었다고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원래 우리 대학릉비가 갑자기. 원래 우리 방송의 취지 질문 금지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냥 할게요. 네. 가주세요. 네. 예. 중국 왕조랑 고구려와의 관계는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고구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중국 왕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고구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왕조가 세웠던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하고 중국 왕조가 거기에 이제 한사군이라는 거를 둬요. 한군현이라고 군현 통치를 하거든요. 뭐 낙랑군, 대방군 뭐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낙랑군 들어본 것 같아요. 낙랑군 들어봤네. 임동군, 뭐 진번. 임둔, 진번 해가지고 이제 한사군인데 이건 사군의 위치는 다들 조금씩 바뀝니다. 아무튼 이 군현 한 군현을 무찔러 가면서 성장하는 나라가 고구려예요.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의 어떤 영토들 물론 저번에 영토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 한 군현을 하나씩 복속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군현제라고 하는 건 임명직이었겠는데 네. 시간이 오래되면서 일종의 그 이제 영속적인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형태로 약간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치고 왕조 비슷하게 된 네, 거죠. 네, 원래 네. 군현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제 어떤 그 지방 행정관을 파견하는 거였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중앙 정치에 약간의 그 본토와도 멀고. 네, 좀 멀고 너네는 우리 앞에 줄 서 있는 건데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너네 알아서 그렇죠. 우리한테 줄 서 있는 애들만 가라. 그래 대략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낙랑군이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호동왕대와 낙랑공주 문헌처럼 그 가장 의미가 있는 거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고구려의 성장이죠. 예. 우리 지금 마치 막 근대 식민지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군현이 있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치권들을 행사를 하면서 한 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멀리 있는 한 나라 영향력에 있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여기를 점령해 나가면서 고구려가 성장을 해 나가다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관계토왕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원 왕조가 쪼개지죠. 중원 왕조가 쪼개지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랑 고구려랑 이제 경쟁 관계에 조금 있었다가 관계토왕이 그거를 좀 이제 요동 지역을 확실하게 점령을 하면서 중국의 동북쪽,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동북쪽은 고구려로 평정이 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중국의 동북 삼성 네네네. 지역이라고 그쪽 하는. 지역을 사실상 이제 이쪽 지역의 영향력은 그냥 고구려가 확실하게 장악을 한 거죠. 묵인하는 거죠. 네. 우리가 확실히 많이 장악을. 아는 5호 16국 시대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십니다. 네. 5개의 오랑캐와 네. 16국이 강북 지역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화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지역에서 쟁패했던 네. 중국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랑캐죠. 그렇죠. 고구려 오랑캐죠. 네네. 말하자면. 이제 고구려가 좀 운이 좋아요.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쪼개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쪼개졌을 때쯤에 두 개의 왕조로 계속 한 270년 정도 분열이 됩니다. 중국이. 그걸 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그거 예, 그렇죠. 북조와 남조. 이거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중국 왕조를 북조라 그러고 남쪽에 있는 중국 왕조를 이제 남조라고 불러요. 그 학교 다닐 때 위진 남북조 그거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위 맞아요. 위진이 뭐냐면 네. 위가 누구예요? 우리가 위초고의 위고 진은 사마의. 네. 이게 그 사마 왕조 마지막 삼국통일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진 그다음에 진이 그렇죠. 무너지면서 남북쪽 위라 아래가 황제가 둘이 있었고 그때 그게 이제 분열돼 있었죠. 네. 그럼 중국이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고구려가 더 세질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조금 복잡합니다. 이건 잊으셔도 돼요. 네. 북조는 북위. 그러니까 여기서 북자는 헷갈려가지고 그냥 북자를 붙이는 거고 자기네들은 위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게 아니라 네네. 위인데 네. 북쪽에서 타는 네. 동위, 네. 동쪽 위. 네네네. 그러니까 위나라가 북위가 쪼개져서 동위 서위로 또 나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북주와 북제라는 이름으로 됩니다. 잊으셔도 돼요. 예. 그리고 밑에 남조는 송나라에서 제나라 갔다가 양나라 거쳐서 진나라가 됩니다. 진나라만 기억하시면 남조는 진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송. 네. 진나라. 진나라. 조금 애매한 건 왜냐면 남쪽 지방은 그렇게 개발이 많이 안 됐고 맞아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문명의 중심은 중국 문명의 중심은 강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생각하는 황하 문명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한참 뒤에 강남이 개발된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사실은 예, 압구정 맞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예. 강북이 중심지였으니. 예.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왜 위는 왜 이렇게 북쪽은 왕조가 많이 이렇게 많아요. 남쪽은 왜 이렇게 왕조가 적어요. 왜냐면 사람 수가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중국은 지금도 북방 계열, 남방 계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은 이때랑 그렇죠.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비슷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중국하면 중원이라는 표현. 그거는 그 북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부분. 네. 이게 삼국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게임을 해보셨나요? 안 하셔보셨군요. 네. 삼국지는 뭔지 소설은 아시죠? 아시나요? 네. 소설 삼국지. 초등학교 때 60권짜리 만화로. 그러면은 그럼 아실 다 본 건데. 거지. 그 강남이 오나라. 그렇죠. 오나라. 오나라랑 총나라를 합친 게 이제 남조예요. 대부분 남쪽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위나라가 북조입니다. 그 위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중국 왕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중원. 네, 중원이라. 근데 이제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영토 자체는 남조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근데 인구수도 적고 사실상 그 삼국지도 역사 속 안에 삼국지는 조조의 우세 속에서 촉과 오가 연합해 가면서 이제 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원을 다스리고 있는 건 북조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조의 국가. 그래서 이 북조가 있고 이때도 세요. 북조가 센데 남조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 뭐 돌궐,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방의 나라들이 이 남조 북조가 갈라진 거를 좀 이용해 가면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삼각 외교를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양쪽에다가 다 책봉을 받거든요. 그렇죠. 양쪽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한 200년 가까이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네.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 앞에 그런 네. 융성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 어떤 분열돼 있는 거를 270년 만에 하나의 왕조로 통일하는 게 수나라입니다. 네. 굉장한 업적입니다. 엄청난 업적이에요. 엄청난 업적.
우리가 그건 이제 수 문제를 별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데 엄청난 사람입니다. 중국 통일이란 걸 위협을 해서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요거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말씀 좀 드려야 되는 게 네. 요거 내가 레퍼런스를 말씀드려야 돼요. 예, 충북대 정빈이 형이랑 이정빈 교수님이랑 네. 친한 분이라서 네. 정빈이 형 실명 거론해서 깜짝 충북대 놀랐어요. 이정빈 선생님. 네, 이정빈 선생님. 논문을 주로 이쪽으로 쓰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빈이 형 요걸 쓴 거를 주로 방송에서 잘 터시는 분이 있어요. 네. 시립대 정준이 형이라고 안정준 교수. 제가 그거를 거의 다 참고했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려야 됩니다. 출처를 요거는. 밝히신 거. 왜냐면 이거 함부로 제가 말했다가 야 네 얘기 그 다 우리가 다 한 건데 네가 왜 그래서 그러면 좀 삐지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알겠습니다. 미리 저희가 그 부분 꼭 네, 삭제하도록 안정준 이정빈 안 돼요. 무조건 해줘야 삐, 됩니다. 삐대 안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김재원 왈 이렇게 해서 삐. 안돼 그 안정준 선생님이 차이라는 클래스에서 한번 터셨기 때문에 이거 꼭꼭 언급해야 됩니다. 안정준 선생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걸 제가 이제 두 분의, 갖고 와서 네. 이제 한다는 거. 더 이상의 피부 고민은 그만. 일주일에 한 번 모공관리 특화 성분으로 완벽한 모공관리와 세안 후 당김없는 아이세라 클렌징 폼, 그리고 잠들면 찾아오는 비단결 같은 피부 아이세라 프리미엄 수면팩과 함께라면 더 이상 기초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아이세라 프리미엄 수면팩은 고가의 원료인 피테라와 미네랄의 황금 비율로 피부결 개선은 물론이고요. 피부 컨디셔닝제가 57.84% 함유되어 있어서 확실한 보습 관리, 그리고 세라마이드 MP 성분이 약해진 피부 장벽 강화까지 도움을 줍니다. 씻어낼 필요 없는 편한 사용법, 그리고 자는 동안 불편 없는 피부 관리로 남녀노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날 아침 생기가 살아난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말맞이 이벤트 및 구매자들의 찐 후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모델은 배 교수님이세요. 물광 피부. 물광 그렇죠. 매끈함. 50대에도 있을 이 매끈함. 광나는 거 봐요. 그렇죠. 애기 피부의 상징이죠. 그렇죠. 아야. 이런 느낌상 느낌. 짱이야. 정말 광고 모델을 노리시는 거예요? 교수님. 오늘 처음 뵙죠? 오늘 처음 뵙는 거 아니신가요? 오늘 굉장히 가장 충격적인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피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공이 없어 모공이. 원래 흑인들이 피부가 좋아요. 노모공. 네. 자, 옥소노코스 아이스라 일단 수면팩 무조건 써보시고요. 수면팩 한번 써보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서서히 하나씩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폼 클렌징이랑 또 이제 머드팩. 네. 머드팩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머드팩 꼭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말 연초라서 아마 선물 구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소노코스 아이세라가 선물 패키지가 진짜 고급스럽고 이뻐요. 그 교수님 두 분도 선물 받았었잖아요. 패키지가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네. 여러분 소노코스 아이세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선물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면 자주 드시나요? 건강관리, 식단관리 중이라면 라면만큼 강력한 적도 없습니다. 일반 라면은 칼로리 500kcal 계속 드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마틴조 발효 곤약라면. 식단 관리 중에도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어도 18kcal. 다이어터와 유지어터들이 꿈에 그려오던 바로 그 라면. 출출한 밤 야식이 땡길 때 참지 말고 가볍게 드세요.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은 매운맛, 순한맛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곤약 특유의 냄새가 없고 무지방, 무당, 저칼로리, 쫄깃한 식감이 특징으로 다 먹어도 오이 한 개 정도 먹는 것과 같은 칼로리입니다. 진정한 식단 관리의 끝, 건강을 지키면서 몸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완뚝해도 18kcal, 18라면,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더보기에서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는 M장기획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기존 10% 할인에 10% 할인을 더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하시거나 전화주문 070-7576-0837, 070-7576-0837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마틴조 곤약라면 저희 또 다 한 번씩 먹어봤었고 진짜 맛있고. 맞아. 저 며칠 전에도 먹었어요. 지금 연말,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 연말이라서 네. 여성분들은 지금 몸매 관리 한창 할 때거든요. 또 막 많이 먹으니까. 약속이 많으니까. 연말에 약속이 많아져서 네, 근데 저녁에 이상하게 술 먹고 들어가면 라면이 땡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 이거 먹으면 국물까지 다 먹어도 18kcal라 진짜 부담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곤약 특유의 냄새가 없나 봐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곤약 냄새가 사실 조금 거슬릴 있잖아요. 때가 있긴 있거든요. 전혀 없어요 이건. 이거 완전 깨끗해. 전혀 없고 일단 맛 자체가 거의 라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라면 국물 특히 곤약 라면 국물이 진짜 기가 막혀요. 너무 깔끔해. 맛있어요. 네. 면은 면대로 곤약의 특수성을 잘 살렸는데 국물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닙니다. 그대로 맞아. 라면의 맛이 되어 있어요. 진짜 그냥 판매하는 이 얘기해도 약간 진라면이랑 진짜 맛이 똑같다고 느낄 정도로 곤약 라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표절을 하셨을 거예요. 아 광고주한테 왜? 레퍼런스가 있긴 하겠죠. 레퍼런스. 아이, 농담입니다. 아니 라면 맛이 라면 맛이니까. 네, 농담이고요. 그만큼 맛있다는 거. 그럼요. 그만큼 맛있게 잘 살렸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꼭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맛있다는 걸.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녀의 라이프엔 검색 부탁드릴게요.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안심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www.보험장터.com 한글입니다. 보험장터.com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립니다. JK6003. 네, JK6003 연락 주시고요. 일단 내년 경제가 또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보험은 근데 다 해지하면 안 돼요. 절대 다 해지하면 안 되고 실비나 이런 거 꼭 필요하신 부분 또는 연령별로 좀 미리미리 가입해두면 저렴한 보험들도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있는지 일단 오픈을 하시고 꼭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또는 필요한데 누락된 거 있습니다. 그런 상담 꼭 받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보험 상담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 맞아. 저번에 생명보험 들어 계셨다고 해서 약간 놀라긴 했었거든요. 누군가가? 제 와이프가 몰래? 몰래까지는 말을 안 하고죠. 저한테 말을 안 하고 근데 몰래 굳이 그렇죠라뇨. 프로파일러 인증. 저한테 오시죠. 용의자죠. 그렇죠. 김재현 쌤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생명보험을 들어가면 그건 용의자잖아.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맞아요. 주변에 이런 그 보험하시는 분들을 꼭 두고 있잖아요. 몇몇 그러면 그렇죠. 중복되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거 그냥 어플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주는 것보다 상담 꼭 받는 게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로 듣고 직접 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제 꼴 안 나시려면 하셔야 돼요. 네. 배 교수님 찾아가세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이프가 몇 개를 들어놨을지 이런 거는 좀 한번 체크는 꼭 필요하다. 보험 장터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험 장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나라가 건국이 될 때 그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아, 네. 이 사람이 이제 양광의 아빠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아까 그걸 제가 그래서 쭉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아까 북주 기억나시나요? 북주? 네. 북주? 북위에? 북위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네, 동의와 서유로 나뉘어졌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북주가 북주와 북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오. 근데 북주에 있는 신하가 양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신하. 아, 근데 이제 북주의 황제의 의붓 외할아버지예요. 씨 빡세네. 의붓 외할아버지는 뭐야? 그냥 외할아버지도 힘든데. 의붓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킬 때, 네. 그러니까 중원을 다 장악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1등 공신. 네, 그러면서 의붓 외손주를 네. 제끼고 본인이 북주의 황제가 됩니다. 네네네. 그게 양견이에요. 네. 할아버지가 외손주를 제끼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친 게 아니라 의붓. 그러니까 그 황제의 외할머니와 나중에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친혈연 관계.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지만 9살 난 황제를 제끼고 나중에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신은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명분상 황제를 만들었는데 실제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상국 혹은 뭐 우리 거 많잖아요. 뭐 상대 등 태합.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건 왕보다 더 실권이 강한 자들을 약간 조조 승상 이렇게 그렇죠. 하듯이 그 승상 상국 이렇게 부르는 그게 양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이게 허울 뿐인 네. 자기 외손주를 제끼고 지가 황제가 돼. 황제가 그게 돼요. 양견이. 근데 굉장히 잔인하게 북주의 전 황실을 사륙합니다. 싹 죽여버려요. 싹 죽이고 어린아이 뭐 노인들 뭐 할 거 없이 다 죽입니다. 후환을 남기면 안 돼요. 후환한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멸족을 시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원은 차지했어요. 이제 북쪽은 다 차지한 거죠. 북조는. 근데 이 사람은 좀 야심이 컸던 거죠. 남쪽으로 내려가길 원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진나라를 치러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조의 나라가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못 쳐 내려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70년을 왜요? 힘들어서. 장강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장강이요? 양자가 강 이름이 강 이름 장강. 아까 허장강. 남조가 너무 크다고 했죠. 네네. 그 장강이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장강을 넘어서 남조를 공격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군대 수가 많아도 강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건너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강 하잖아요. 양자강엔 거래도 살아요. 네. 진짜로. 그 정도 넓어. 그 정도 고래가 넓은. 살아요? 예? 예전에 이제 살았다고 이제 그래서 양자강에 고래 종류가 따로 있어요. 중국 그 정도 넓어요. 네. 굉장히 넓은 폭의 강이었기 때문에 진나라 황제는 북주가 통일을 해서 수나라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별로 쫄지 않았어요. 못 넘어온다. 설마. 설마 쟤네가 넘어올까? 이게 웬만한 성보다 더 빡셌구나. 강 넘는 그렇죠. 게. 네. 네. 근데 이 양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치러 내려가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결심을 하는 거죠. 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인 이제 양광이 됐습니다. 원래가 그래요. 이게 황실 이쪽은 원래 군벌 출신이거든요. 네. 얘네가 그 군벌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본인이 친히 나서거나 아니면 아들들을 시킵니다. 아들들을.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 밑에 있는 나라 남조의 나라를 내가 멸하러 가겠다라고 할 때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뛰어들거나. 네. 그리고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허장성세라고 했었던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남조를 멸하러 갈 때 10마리면 충분해요. 만약 10마리면 충분한데 한 50만을 끌고 내려갑니다. 쫙 둘러싸고 싹 가주는 거죠. 이런 퍼포먼스. 어떤 의전이죠. 의전으로 군사를 한 50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50만. 그러니까 원래 10만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제 한 50만 보여주기로 약간 압살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장강을 넘어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사실 뭐 진나라를 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끌고 내려가고 그 앞장서서 했었던 사람이 양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양광이 이제 50만을 끌고 장강을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끌고 가는 줄 알아요? 왜요? 50만을 징발하잖아요. 그럼 지역에 있는 반대 세력들도 다 징발을 하잖아요. 싹 데려가잖아요. 군대 편지를 놓잖아요. 딴짓 못하게. 따지 못. 그렇죠. 그런 그런 따지 것도 못해서 맨 앞에 척후대로 세우면은 거기서 죽든 말든 그 군대는 소멸되니까 정치적 반대파를 죽이는데 가장 좋죠. 그리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전통 시대의 방식이고 몸통 박치기를. 그렇죠. 몸빵. 몸통 박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왜 아들을 세우느냐? 장군을 정보를 장군 데려갔다 장군이 반란일으키면 어떡해? 걔가 이제 그 나라의 광이 되면 어떡해? 위화도 회군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가장 잘 나가는 사령관 둘을 데리고 갑니다. 고경이라는 사람이랑 양소라는 장군을 데리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사령관이고 그렇죠. 실제 사령관은 양광이 되는 거죠. 이게 아들한테 주고. 느낌은 오시죠? 네. 왜 그렇게 하는지 딱 네. 보이시죠? 예. 네.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당시 진나라 황제가 약간 찐빠예요. 찐빵? 약간 좀 찐빠? 모자라죠. 찐따. 찐따입니다. 찐따. 장강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고 있다가 장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쯤 이거 어떡하지? 그때 빨리
징발령을 네, 뭐 했는데 어. 오겠어요. 너무 늦었지. 50만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흩어지고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게 되니까 양광이 이제 고경을 시켜가지고 진나라 황제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궁궐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얘가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우물에 어머. 왕이 왕이 우물에 우물에. 숨어 있었어. 왜냐면 끝났어요. 아. 50만을 끌고 내려왔는데 뭐 그래도 너무 없어 보인다. 그렇죠. 이제 우물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양광이 애들을 시켜가지고 찾으러 다니다가 아무리 봐도 저기 숨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저희 황제님 올라오세요라고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한 거죠. 숨어서. 불 던진다. 불 던진다. 예, 돌 던집니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해서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물을 이제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주로 같이 놀던 이제 여자 후궁들이랑 걔네들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 그 와중에 또 풍류를 그렇죠. 우물 안에서. 근데 거기 옛날에 그 중국에는 우물이 그 보물도 숨겨놓고 그랬던 넓은 지역이었나 봐요. 느낌상 아, 약간 비밀 창고처럼. 네, 그런 것 같아. 물만 있던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양광이 사실 이걸 황제를 찾으라고 하기 전에 네.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장귀비라고 네, 장귀비. 귀비 비예요 비. 귀인, 아. 귀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예쁠 것 네, 같아. 맞죠? 정말 이뻤었던 우리가 사람이라고. 누구예요? 네. 귀비 중에 가장 양귀비. 네, 네. 그럼 똑같아요. 양귀비. 그 귀비가 되게 이뻤다라는 소문이 이미 나 있는 거죠. 네. 원래 중국에서 강남미인이 최고 미인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양광이 오다를 내리는 게 쟤는 살려. 장비비는 살려둬라. 장기비는 살려둬라라고 하고 갔는데 이 고경이라는 이 장군이 네. 그거를 못 참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되게 딱 고지식한 사람이. FM 들어갔구나. FM대로 거기 있었던 애들 다 죽입니다. 야, 씨. 그러면 안 되지. 아. 제일 이쁜 애를. 뒤질라고 씨. 아, 부사령관 주제지. 근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객인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뒤로 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둘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양광이. 아, 네.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어. 양룡이랑 첫째 아들이 있어요. 이 양룡의 신복이 고경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개길 수도 뭉개버리는 걸 수도 일부러 있어요. 그랬네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늑대가 어떻게 개의 명령을 그렇지. 듣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양광이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거기. 나중에 가만. 나중에 가만 안 두죠. 나중에 가만 안 두는데 화를 내긴 합니다. 불같이 화를 냈죠. 왜냐면 자기는 이제 예.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황제까지 다 죽였어요. 이제 궁궐로 네. 황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270년 동안 갈라져 있었던 나라에 내가 이거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 쫙 해가지고 장기비 어디 갔니? 했는데 죽였는데. 사실은 양광은 야심이 있었던 거지. 네. 내가 다음 황제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밑에 있는 놈이 뭉개버린 거죠. 뭉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 고경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양광은 이때부터 그 전부터 그랬을 수도 그쵸, 있고 예. 이거 내가 황태자가 돼야지 애들 컨트롤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황태자를 꿈꾸게 됩니다. 형이 있는데도 꿈꿀 수 있죠. 꿈꿀 네. 수 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수 문제, 그러니까 양현 아빠의 네. 부인,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 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독고 황후예요. 독고 씨. 어. 엄마 이름 무서운데? 개 무서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무섭지 않아? 독고 황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네. 중국 그 황후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마 서태후를 능가한다고 예. 생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황제가 됐는데도 네. 이 양견 수 문제 네. 자기 남편이죠. 네. 남편한테 후궁을 못 드리게 했어요. 이야. 그 정도로 꼼짝 못. 원래 황실은 장난 아니거든요. 원래. 이순자. 정답. 정답 이순자.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럼 정답 김건희. 더 무서워요. 아, 진짜요? 더 무섭습니다. 겁나 왜냐면 무서운 거네 그러면. 왜냐면 수 문제가 네. 한 번 후궁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걸려서 죽여요. 후궁을요? 후궁을 죽여버려요. 아, 그 후궁 그래서 인체 신비전 나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지 마.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원래 양견애가 자기 외손자 그걸 찬탈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독고 집안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훌륭한 엄청 집안이고 힘이 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까지도 이런 청렴함을 강조했었던 거죠.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 청렴함을 강조를 하다 보니 이 첫째 황태자한테도 어떻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잡혀서 하는데 아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양용이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네. 첫째가 부인이 있는데 네. 한 분 정도를 더 둔 거예요. 아. 네, 한 분 정도를 네. 더 둔 거예요. 황태자면 사실 수십 명은 원래 거느립니다. 네. 황태자면. 근데 이 황태자의 비였던 황태자 비가 죽거든요. 네. 그냥 죽어요. 그러면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이 독고왕후는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가 죽였지. 네, 딴 여자 만나려고 네가 죽였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시기 질투가 엄청나네. 네, 미절이네. 완전 빡센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첫째 아들보다 둘째를 좋아합니다. 아, 야, 씨.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은. 왜요? 둘째는 좀 청렴한 여자 안 좋아하고 그랬나? 척을 한 것 같아요. 예습을 해오셨네. 예습을 해오셨군요. 이런 건 너무 재미가 없어 지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아니. 양광은 굉장히 여색도 많이 밝히고 사치. 그래서 제목을 허장성세 교과서라고 네. 했잖아요. 엄청난 인간인데 엄마가 자기네 집으로 놀러 온다. 이러면 옆에 있는 그 후궁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때는 후궁이 아니죠. 아직 황태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종들, 뭐라 그럴까? 종들, 궁녀들. 예, 궁녀들을 싹 숨겨. 바꿔요. 할머니들로. 야간에 야간 산이 나오는 거예요. 어. 할머니들로 막 바꾸고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네. 창고에다가 놓고 허름한 걸로 싹 바꿔. 이게 명품 싹 다 빼고. 네, 명품 싹 빼는 거예요. 파카 몽클레어 입고 있다가 야 바꿔 탑10으로 바꿔 빨리. 그렇지. 야 탑10으로 빨리 바꿔. 야 스파 브랜드 다 가져와. 보세 옷으로. 보세 옷도 꼬맨 거 막 이런 거. 이런 걸로 일부러. 이제 바꿔놓는 거. 그렇다 보니까 둘째 아들 집에만 가면 네. 아 역시 이 친구는 내 아들이지만 참 이렇게 된 거죠. 어. 독고왕후가 완전히 이제 속았네.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성질에 비해서 되게 덜 꼼꼼하시네요. 근데. 독고왕후 아니죠. 양광이가 그만큼 꼼꼼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네, 아예 치밀하게. 근데 갑자기 이제 양광이 이런 거를 좀 눈치를 채고 네. 완전히 확실하게 제껴야겠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엄마가 왔다가 갈라 그러는데 울어요. 갑자기. 엄마 앞에서. 엄마 앞에서 그래서 막 웁니다. 울면서 연기까지. 예. 아니에요 엄마 막 이런 거. 엄마가 왜 이제 막 우느냐? 왜 우느냐? 아닙니다. 아니, 말을 해. 눈물이 왜 그러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형이 날 질투한다. 와 이간질. 네. 와우. 이러면서 자꾸 나만 만나면 화를 내려고 그러고 이게 좀 내가 문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나를 죽일 것 같다.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고왕후가 딱 듣고 이 새끼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수문제 이제 남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문제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한 거는 아니니까 간을 재다가 이제 안 제끼니까 독고왕후가 일을 내는 게 뭐냐면 이러면 일단 호위무사를 한 명 제끼자. 그게 이제 고경을 아까 장기비 죽이라 죽인. 네. 걔를 일단 서인으로 강등을 시키고 병신으로 만들어버려. 아니,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계급을 바꿔버린 거 아니야? 손발을 자르는 거죠. 손발을 자르는 거죠. 진짜 자르다는 게 아니라. 깜짝이야. 자르다는 게 아니고. 손발 자르고 서인으로 내몰았다는 줄 알고 어떻게 참. 송선미보다 높다고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다시 돌아왔어. 은유를 직설과 은유를 이 정도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직독직해. 그리고 난 다음에 황태자의 반역 사건을 조작을 해서 형을 서인으로 또 강등시켜버려요. 무섭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황태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수문제 죽으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네. 서열 1위니까. 네, 그렇게 서열 1위가 됐어요. 이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 이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것도 네. 수문제와 고구려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한번 붙어요. 수문제와 고구려가. 이 와중에. 이제 수문제는 중원을 통일했으니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중원 왕조는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당태종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방에 있는 자기네들 입장에서 오랑캐들을 한번 싹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입조라고 합니다. 네. 입조. 와서 오던가 안 올 거면 내가 가던가. 어떻게 군사를 이끌고 이 작업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작업을 하는데 고구려는 안 가죠. 고구려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공책봉 관계는 계속적으로 맺지만 음. 광개토와 이후로 요동 땅을 차지한 이후로 고구려는 고구려만의 세계관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태왕자를 계속 붙이는 거고 약간 형님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의 신하? 신하. 고개를 숙일지언정 고기- 무릎을 꿇을 수 그렇죠. 없다. 아. 그런 속국은 느낌. 아니라는 거. 그런 느낌을 계속적으로 이제 풍기는 별도의 거죠. 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오. 기원 뭐 무슨 제라고 하는 붙이는 게 있었어요. 아, 네. 그 광개토 그 고구려는 고구려의 세계관이 따로 있는 거죠. 날짜도 따로 세기 시작했구나. 뭐 어쨌든 대충의 그 정도. 네, 이제 태왕 정도는 돼. 그냥 왕은 아니고 황제는 아닌데 황제는 아니지만 요런 것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백제랑 신라가 이걸 뭐 사실 현실적인 거예요. 백제는 수나라가 통일하자마자 바로 입조라 가자마자 납작 엎드리고 혹시라도 고구려를 칠 거면 제가 아이고. 향도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군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군도 길잡이? 길잡이를 해주겠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요동질이 잘 압니다. 사실 잘 몰랐는데. 이건 그걸 그렇게 고깝게 들으실 필요 없이 그냥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음. 네, 신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수문제 입장에서는 조금 걸리잖아요. 오라 그러는데 안 오고 납작 엎드리려는데 안 하니까 이게 조금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의 영양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영양왕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굉장히 이거는 연구자들 그때 내 선생님들이랑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다들 말이 갈려요. 왜 이랬는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이 터집니다. 참 뜬금없는 얘기죠. 그건. 네. 왜냐면은 갑자기 납작 엎드려 있다가 고구려도 갑자기 수나라의 영토로 공격을 해요. 고구려가 먼저 선빵을 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너무 수세가 몰리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 그것도 근데 그 주력도 말씀하신 주력도 말갈족들이란 그쵸. 말이에요. 자기 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 그 사서적 이상하다는 영양왕이 뭘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방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서가 좀 나중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거를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공격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간다라는 그렇죠. 것이 말이 맞으니 만들어낸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말갈족 일부가 수나라의 변경을 침범했을 수 있어. 근데 그거에 수장이 영양은 고구려 니네들 아니냐라고 붙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구려군이 거기까지 오기는 너무 굳이 힘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전에 사실 공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가 먼저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먼저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실 수문제가 먼저 편지를 하나 보내요. 고구려 쪽에.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니네 나한테 자꾸 뭐 조공을 바치고 이러는데 니네 뭔가 자꾸 딴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꾸짖는 듯한 그런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이 편지의 마지막 멘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생각할 때 요수의 폭, 요하가 고구려와 수나라의 경계가 되는 강이에요. 네. 네가 생각할 때 요수의 폭과 네. 장광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고구려의 인구수와 진나라랑 비교하면 어떤가? 네가 대답을 해서 편지를 써. 야 내가 장강도 넓었는데 씨발 요하강 못 가? 그렇죠. 이 이렇게 뜻인 얘기한 거죠. 거지. 겁준 거네 약간. 아니 사실상 그냥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쳐들어가고. 장강도 넘었는데 어. 요하 정도는 야. 근데 고구려가 약 올리려고 장강의 폭은 10km고 요하는 3km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날로 출발하죠. 죽여야겠구나 반드시. 근데 그 편지 대신에 한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치는 거. 친 거죠. 그 편지를 바꿔 쳤어요. 네. 패기가 근데 엄청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록상 그렇다는 기록상 거. 그렇다는 거다. 시기적 기록상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수문제가 싹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총 30만의 군대를 모아요. 이게 아까 제가 진나라를 공격할 때 50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강 넘을 때 50만 갔는데 요하 건널 때 30만 간 거면 이거는 미친 거 엄청 많이 간 거예요. 엄청난 군대 동원이에요. 이것도 보여주기식이요. 싹싹 끌고 모은 거죠. 고구려 정도는 요 정도로 하고 내가 퍼포먼스 해주면 되겠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 기록도 사실 안 믿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 뻥튀기 돼 있다. 아니요. 이 그러면? 다음 일이 뭐냐면 고구려 땅에 이 30만이 발도 못 붙여요.
가다가 요하를 못 넘죠. 못 넘어요. 가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다 죽어요. 요하 강에서요? 네, 그다음에 해군도 나눠가지고 이게 평양성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폭풍우를 만나서 다 가라. 그 고구려가 이겨요 그래서? 사실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 전쟁을 해봤어야지. 전쟁을 안 했어요. 30만이. 이기고 졌다고 얘기하는데 오다가 빙시까지 다 죽었으니까. 네, 그냥 홍수 만나가지고 다 죽고 요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지방에 있는 애들이 군대 보냈다고 우리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가짜 보고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조금 국지전 해다가 군대 모아놓고 요하에서 조금 약간 싸우는 척하다가 이제 해산한 거 아니냐. 싸우기 싫어서. 그렇죠. 아니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그리고 수 수 있습니다. 문제도 알고 있는데 그 위험만 보여준 거잖아요. 아. 나의 위험을 보여줬지만 해기는 싫었고 그래 이제 그만했으면 됐어. 아. 그래서 이제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30만 부대가 정예 부대가 아니라 그냥 지방 애들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예, 해놓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합쳐보니까 하고 3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와요, 좀.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실만 기록돼 있어요. 30만을 동원했는데 홍수 만나서 죽고 태풍 만나서 죽어서 9할이 죽습니다. 아, 30만 중에. 뭐 기록상으로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 수문제는 더 이상 고구려에는 말 안 해요. 왜냐면 영양왕이 이 30만이 이렇게 됐지만 이 다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납작 엎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30만을 동원했다는 것 자체에 쫀 거예요. 그거. 너무 놀랬구나. 아니, 우리가 그다음에 30만 한 번 동원했는데 뭐 다음번에 얘네 못 동원하리라는 그게 없거든요. 바짝 엎드리고 뭐라고 보내냐면 나는 요동의 분토.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분토. 똥분자. 어머. 나는 요동 분토 땅의 왕입니다. 비천한 땅의 왕이라. 네. 아. 분토의 신하입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요. 너무 다른데? 처음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30만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전쟁을 누가 이겼어? 네. 영양왕이 고구려가. 이겼어. 영양왕이 이겼잖아.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진짜 이상하네. 이겼는데 왜?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그게 사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세력상으로는 쫄 수밖에 없는 숫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문제가 이제 기울이는 건 노력을 하는 건 이제 고구려와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지금도 남아 있는 대업적으로 알고 있는 대운하를 파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운하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나중에 뭐 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양광의 어떤 미친 짓 대운하 파다가 망해가지고 네. 막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17년. 남조와 북조가 270년 동안 갈라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강이 크게 흐르고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판다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황하강, 양자강 그 사이에 두 강이 사이에 있는데 이걸 뚫지 않으면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강북으로 그렇죠. 이동 못 못 시키는 시키니까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이 운하를 팜으로써 강남 개발이 비로소 됐다. 네. 그러니까 결국 새로 굉장히 운하를 중요한. 판다. 그렇죠. 예. 그 이전에는 강남은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걸 뚫리니까 아, 네. 사람의 이동, 물자 이동이 되면서 중국이 이만큼의 발전했었다. 그걸 그래서 수문제가 한 거예요? 수문제가 시작한 겁니다. 수양제가 완성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중국 역사에서 이거는 만리장성 이상의 그럼요.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1,500km입니다. 진짜 큰 업적인데. 1,500km를 뚫은 거예요. 남북으로 된. 이걸 뚫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운하를 뚫다가 이 과정에서 독고왕후랑 수문제가 죽어요. 근데 이 과정이 애매합니다. 이 독고왕후가 죽은 거는 그냥 병으로 죽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양광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군을 하나 잃은 거죠. 네, 엄마가 내 편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데 이제 수문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황태자로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네. 그냥 그래 뭐 일단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문제가 원래 그렇지 않아요. 크게 억압을 한번 당하다 보면 부인한테 터져 나가는구나. 가스라이팅은 다 네 아이고. 그런 큰 억압이 없어지면 네. 이때다. 이때다. 아니 사실 이게 용수철이에요. 쫙 해놨다가 손 떼는 순간 탁 튀어나가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놀짱. 옛날 황제가 나이가 무슨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일을 벌이나요? 사실 뭐 큰 일은 아니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궁녀들을 좀 둔 거죠. 궁녀를 둘면서
그 별장에서 묵으면서 네. 사실상 이제 사치와 향락을 조금 즐기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뭐 크지도 않아요. 그렇죠. 황제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선화부인 진씨라고 네. 이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뻤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미인. 강남미인. 강남 왕조의 공주였어요. 네, 데리고 온 강남미인이에요. 거예요. 강남미인입니다. 이 강남미인을 이제 끼고 같이 이렇게 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아, 아, 너무 부럽다. 아 좋아요. 근데 이제 병이 좀 들어요. 병이 조금 듭니다. 네,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건가요? 갑자기 병이 들었나요? 네. 아니 진짜 실제로 좀 나이가 많아서 드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양광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엄마 죽었다. 나 아빠도 비실비실해. 여기서 조금 약간 뭐랄까 좀 마음을 놓았죠. 약간 마음을 놓고 아까 말했었던 그 선화부인 진 씨를 사소의 표현이라면 뒷간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겁탈을 합니다. 아빠의 첩을요? 그러니까 엄마죠, 새엄마를. 그러니까 새엄마를? 네. 이 새끼 이거 약간 일본스러운 약간 이상한. 일본 야동에 나오는 그런 소재 아니, 아닌가? 근데 뭐 뒷간 갔다 온 새엄마. 사실상 자기 엄마는 아니고 그다음에 엄청 나이 차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나이 그렇죠.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오히려 양광이랑은 또래일 수 있죠. 아, 그럴 수 나이가 더 있겠네. 적었을 네, 양광이랑은 또래일 수 있죠. 음. 뭐 나이가 정확하게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겁탈을 하고 이제 이 부인이 들어왔는데 네. 아빠가 온 매무새가 흐트러진 거를 보고 무슨 일이야 물어본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다 말해요. 양광이 이렇게 날 건드렸다. 건드렸다. 어. 아,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그래서 저기 서인으로 강등되어 있었던 양용. 큰아들을 부르라고 편지를 씁니다. 아.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친구가 누구냐면 양광의 신복? 오른팔. 양소라는 신복이 있어요. 아까 저 고경 양소가 같이 그렇죠. 내려갔잖아요. 그 친구입니다. 네. 아. 그 친구가 그거 딱 보고 아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고 황제를 가두어 버린 다음에 네. 양광을 부르죠. 양광을 부르고 사실상 가둬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거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황제가 죽습니다. 아, 어쨌든 죽이긴 죽였겠구나라는 걸 기록에 추정해 볼수 그냥 있네. 기록에는 기록은 죽었다고 돼 죽었다고만 있어요. 나오네. 근데 이 정황상 양광이 마무리를 한 걸로 비춰지는 거죠. 비춰지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죽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화부인 진 씨는 꼰질른 거잖아요. 자기가 겁탈 그렇죠. 당한 걸. 그래서 이 일이 있어도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나 이제 죽었겠구나. 죽었겠구나. 설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가 오죠. 요 서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무엇인가 옵니다. 이제 당연히 사약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생각을 없는데. 하고 뚜껑을 딱 깠는데 네. 거기 동심결이라고. 영원한 사랑. 예. 진심이었네 새엄마한테. 새엄마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갑자기 티파니 링 주는 것 네. 같이. 어머.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면 하여튼 도라이예요. 야, 예, 미친놈이죠. 미친놈입니다. 아니, 그 상황적인 섹시함은 존나 크긴 하네. 그리고 엄마한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양광이 그날 밤 네. 진실을 품게 됩니다. 이야, 이 새끼. 그리고 이제 양용도 그 네. 전 황태자인 양용도 이제 목졸라 죽여요.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조금 내부적인 갈등이 있긴 했는데 그걸 다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빨리 정리할 수 있죠. 예, 황제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수양제가 됩니다. 야, 아니 사실은 이제 뭐 롯데가도 그렇지만 신동주, 신동빈 첫째 둘째 싸우지 않았습니까? 동빈의 힘이 크면 내부의 반발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금방 진화됩니다. 아 그럼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양광과 양용만 그랬던 게 아니라 네. 이후에 그렇죠. 여러 그 중국 왕조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특히 초기에는. 그렇죠. 이거는 뭐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이방원이랑 그랬어요. 네, 이방원도 그랬고. 뭐 그 전에 고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수양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 하던 거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1,500km를 마무리하고 근데 얘가 이걸 이제 마지막에 그런 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해야 돼요. 네. 이 테이프 커팅 기공식을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이 퍼포먼스를 이제 배 높이 한 14m 높이가 되는 배를 여러 척을 네. 만들어서 그 배들을 쫙 일렬로 도열을 쫙 시켜서 그걸 위로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부터 쫙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운하를 밑에서부터 네. 한 바퀴를. 예, 15m짜리 굉장히 큰 배를 엄청 큰 지금도 큰 배입니다. 배를 끌고 일종의 사열을 하는 거죠. 와. 도열시켜 놓고. 선실만 한 120개 되는 엄청난 배를 관함식 한 거네. 네. 행렬의 길이가 90km였대요. 요건 약간 중국에 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90km면 있고. 진짜로. 예. 네. 근데 가능했던 건 이제 그게 운하잖아요. 네. 이게 정리된 길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도열시켰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허장성사를 되게 즐기시는 분인 거죠. 퍼포먼스의 왕이네.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즐기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서 쓸 때 그 행렬이 3일 밤낮 동안 이어졌다 하더라. 그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지금? 맞습니다. 정확하게 딱 그런 거. 네. 그런 걸 한 다음에 이제 수문제가 제 아버지가 했었던 사업들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네. 주변 정리도 이제 완벽하게 쫙 해요. 네.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마무리로 해야 될 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고구려. 고구려. 왜냐하면 고구려만 유일하게 아빠가 완벽하게 복속시키지 못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고구려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베트남도 아. 사실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은 네. 중국과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중국이 자기네들을 먹지 못했었던 걸 엄청난 역사로 기억을 해요. 이 나라 대단한 나라. 미국도. 맞아요. 어. 요것도 첫 번째 그 수양제가 했었던 전쟁에서 이깁니다. 네, 베트남 남베트남이 이걸 이겨요. 수양제가 점령하지 못했던 나라 그래서 고구려도 있지만 이 베트남도 있어요. 이 두 나라가 끝까지 복속을 안 하는 거죠. 이때 고구려 왕이 누구였어요? 영양 그대로. 영양왕, 영리왕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근데 이제 영양왕 때 일이 하나 또 터집니다. 돌궐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복속을 시킨 거예요. 복속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둘러보러 간 겁니다. 수양제가 양광이가 한번 이제 쓱 둘러보러 간 거예요. 돌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때 돌궐의 수장의 이름이 이제 개민가한이라는 사람인데 개민가한. 이름이. 아니 가한은 가한은 이제 그 칸. 아. 징기스 칸의 네. 칸. 한 할 때 그거는 가한 칸. 네. 네. 그거고 아무튼 이 개민간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수양제 원래 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네. 대통령이 온다 혹은 뭐 사령관이 온다 오. 어떻게 합니까? 돌 뽑아라. 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오기 전에 먼저 그거를 잘 정리되어 있나 한번 본 거죠. 장수가 와가지고. 근데 이제 슥 얘기를 꺼냅니다. 여기 이제 황제가 올 곳인데 깨끗이 청소하고 잡초들을 좀 제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있네라고 슥 흘린 거죠. 네. 이때 개민가한이 갑자기 몸에서 칼을 꺼내 들더니 네. 급발진.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오. 잡초를 베기 시작했어요. 예, 잡초를 갑자기 야. 완벽하게 꿀린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 있었던 애들도 아유 다 따라해야죠. 여기에 있는 그렇지. 사령관이 하고 있으니까 밑에 애들도 다 같이 이제 무릎 꿇고 잡초 정리를 한 거죠. 오. 그 상태에서 황제가 오고 그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우 돌고래 수장이 만족스럽죠. 만족스럽다. 너무 이 새끼 흐뭇지. 기특한데 이런 느낌으로. 기특한데라고 하고 있는데 거 가서 얘기 좀 할까라고 해서 이제 그 장막으로 불러요. 네. 이 개민가 수양제가 같이 따라오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고구려의 사신입니다. 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못 믿게 된 거예요. 갑자기 믿었다가 갑자기 안 친한 아니, 아니.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거. 고구려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고구려는 우리한테 항복을 안 한 애들인데 항복한 애가 얘랑 같이 뭘 하고 있었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뭘 네. 꾸미고 있었구나 뭔가 이런 느낌이네. 무릎까지 꿇고 잡초를 잘라가지고 믿을 수 있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애는 누구야라고 말라 했더니 그랬던. 아니 고구려 친구인데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뭐야? 그럼 무릎을 왜 꿇은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 왜 왔니?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그냥 놀러 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양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얘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를 그 사람한테 해버려요. 고구려 사신한테.
짐은 개민이 성심껏 나라를 받들기 때문에 친히 그 장막으로 왔는데 니네가 빨리 니네 왕을 나한테 보내던가 아니면은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이제 똑같네. 편지를 써주는 거죠. 근데 고구려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단 한 번도 왕이 직접 중국의 황실에 입조해가지고 무릎 꿇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건 자존심이거든요. 나라 간의 자존심이에요. 이런 네.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조의 어떤 그런 삼전도의 굴욕이 굉장히 굴욕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 인조가 직접 간 게 아니라 황제가 와서 무릎 그렇죠. 꿇었었던 네.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역사상 거의 없는. 고려의 그 나중에 그 몽골과의 네. 그때 이후로는 충수강 충렬. 네네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습니다. 고구려가 직접 오라는 얘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가 갈게라고 해서 그럼 나도 치러 가겠다. 아빠가 30만 그럼 나는 110만. 그게 수양제 네. 고구려 원정. 고구려 원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10만. 이거를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뻥카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 수서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그게 돼 있냐면 뭐 기병은 몇 명, 뭐 군 각 대대는 몇 명, 1단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뻥이 아니다 진짜다 뻥이야. 이런 예를 들면 이게 뻥이라면 100만을 동원했다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너무 디테일. 너무 디테일하게 이거를 써놨구나.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110만을 군으로 동원하려면 보급병까지 합치면 300만. 그렇죠. 110만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300만이라고 실제로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는 거는 오랜 전쟁을 통해서 통일된 왕조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처럼 20만을 동원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100만 못 동원할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생각하면 그럴 수도 가능할 수 있어요. 있죠. 일본이 20만을 조선에 동원했는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는데 다 끌고 모아서 그걸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냥 일종의 점호란 거죠. 점호. 근데 그 길이가 아까 그 90km라고 90km라고 했잖아요. 요 300만의 길이가 1열로 세워서 가거든. 1열이 아니라 이제 여러 그걸로 뭐 한 4열 정도, 5열 정도 이렇게 몰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480km. 으악. 행렬. 거의 우리나라의 서울이랑 서울부터 부산까지. 오. 행렬이 이제 480km. 그러니까 앞팀은 서울을 걷고 있고 뒷팀은 부산에서 걷고. 출발한 거, 이제 출발한 거. 그 길이가 그렇게 해서 고구려로 갑니다. 오. 이 정도면 사실 애가 출발해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출발할 때 태어나면 도착할 때쯤 어른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 그럴 수 행렬이면.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이거는 아마 좀 뻥카가 좀 있을 거고 보급까지 다 그렇죠. 합쳐서 합쳐서 그런 113명이고 네. 정규군은 한 50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제가 이건 뭐 말씀드렸잖아요. 전투병의 보급병이 1+2랑 1+2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네요. 근데 숫자는 맞다. 네. 내 재상은 숫자는 맞다. 이게 다 전투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데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그게 문제인데 이거 똑같습니다. 이제 그 바다로 가는 애들과 육지로 가는 네. 애들을 나눠요. 네. 근데 제가 바다로 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그 연개소문 편에서 기억나시죠? 평양성 전투. 네, 그건 이제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이제 쭉 기억이 안 났어. 안 나는 표정이야. 육지로 쭉 갑니다. 한 100만 정도가 이제 쭉 네. 육지로 이제 쭉 가게 되고 요하는 건너요. 요하는 건넙니다. 근데 요하 건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장강을 그렇게 쉽게 건넜는데 요하 건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살이 좀 다른가? 지하 뭐 집안이 다른가요? 깊은가? 뻘도 되게 많고. 요한은 늪이에요. 늪. 네. 늘. 더 힘들구나. 네. 근데도 넘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성이 있습니다. 네. 넘자마자 만나는 성. 요동성. 그게 요동성. 요동성. 근데 요동성의 특징을 뭐 특징이랑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평지성이에요. 산성이 아니라. 네, 평지성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고구려는 산성을 중심으로 안시성, 싸우는데 안시성, 안시성. 네. 평지성이라는 거는 들판이 쫙 있고 네. 거기에 이 성이 이런 걸 뭐라고 전체 둘레가 4km 정도 됩니다. 대성급이요. 대성급 성이에요. 정방형이라고 했죠. 모형의 양쪽 네네네. 라인. 그러니까 뭐 정사각형이라 그러면 한 변이 한 1km 정도. 네. 와. 근데 와라고 할 것도 아닌 게 지금 군대가 480km 그건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일로 맞춰서 어. 오고 있는데 4km
너무 조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여기에 아마도 보통 한 인구가 한 4만 정도고 네. 군사가 한 2만에서 3만 정도였다고 이제 보여져요. 이 성 앞에서 한 달을 못 갑니다. 아니 지금 480km고 4km면 120번을 이 성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상하죠. 네. 너무 이상한 전투예요. 네. 아니 앞에 용암 깔려 있지 않는 이상. 너무 이상한 전투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작전이 굉장히 좋아요. 고구려가. 고구려의 작전이. 고구려가 작전이 좋은 것과 반비례로 수양제가 빠간 거죠. 얘네들 그냥 밀고 들어가면 몸빵하면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작전을 가볍게 생각했구나. 왜냐면은 뭐 수양제는 정치인이지 네. 군사 전략가는 아니에요. 너도 120배 차이 나면 전략 별로 안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동성에 도착하자마자 수양제는 저기 그 요하 인근에 별장으로 갑니다. 경치가 좋거든요. 거기가. 경치가 좋은 데로 가서 별장이 있고, 근데 이게 패착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허장성세라는 거를 제가 강조했었던 게 이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쟤네가 항복을 해 오면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 그럼 내가 갈게. 그럼 내가 113만을 끌고 이 성에 들어가는 요동성을 점령하는 퍼포먼스를 얘는 해야 되는 애예요. 피날레를 자기가 장식하고 그렇죠. 싶어서. 의전해야 돼. 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고구려군이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항복할게요라고 하고 나가요. 그러면 보고가 필요하잖아요. 네. 잠깐 그러면 수나라 애들 입장에서 잠깐만요. 라고 하고 황제한테 보고를 하러 가요. 네, 황제 오십시오. 네, 항복한답니다. 네, 항복한답니다. 그 이 기간이 꽤 길어요. 이때 그죠. 칩니다. 와. 이때 치고 다시 들어오고. 480km니까. 네. 이때 치고 다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제 황제가 나 이제 가면 되니? 라고 잠시만요. 아직 얘네들 치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나 좀 더 놀다 다시 들어갈게.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수양제가 이제 별장으로 가겠죠? 네. 그럼 잠깐만요. 다시 항복할게요. 하고 또 잠깐 그러면 내가 보고 올려야 되니까 보고 올리는 틈에 또 공격하고. 갖고 놀았네. 이거를 한 달 하는 거죠. 한 달을. 얘네들도 진짜 대가리 다 빠가네. 한 달을 이렇게 약 올리면 아니 사실 두세 번 하면 빡쳐서 그냥 밀고 들어갈 텐데. 수영장 그래. 그걸 몰라요? 몇 계속 번을 당하면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저 황제도 얘도 이제 개빠가는 아니니까 빠가지만 개빠가까지는 아니라 이거 너무 이상한데 내가 직접 간다. 와야지, 직접 이제. 가고 네. 요동성에서 계속 막혀 있으니까 야 30만만 별동대로 뽑아봐. 라고 해서 30만을 별동대로 뽑은 다음에 니네는 수도로 바로 가라. 하고 평양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었던 을지문덕과의 전투인데 수군의 장소 레호아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얘네는 그 쿠쿠예요. 쿠첸. 밥솥. 밥 하러 가지고 주는 애들. 얘네들이 한 3, 4만 되거든요. 네. 얘네들이 와서 별동대 30만이 100일 가까이를 몇 달을 걸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많이 못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어가면서 와야 돼. 굶어가면서 그 30만을 밥 먹이기 위해서 그렇죠. 있는 애들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애들은. 근데 이제 30만에 밥을 해주기 위해서 이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영유왕이 되는 고건무가 머리를 짠 거죠. 이 3, 4만을 먼저 족쳐야겠다. 취사병이니까. 보급병을 다 네. 죽이는 거구나. 아니 싸움을 걸게 만드는. 싸움을 걸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기 정박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수비만 하는 게 맞는데. 자리를 지키라 했는데. 근데 공에 눈이 어두운 얘가 치고 나가. 그러면 안 되거든. 왜 처음 듣는 얘기죠? 리액션 한 거예요. 그렇죠. 방송이니까. 정말 저런 리액션은 정말 대단해요. 나도 깜빡 속았잖아. 진짜 처음 듣는 사람 저 얘기하길래. 그래서 3, 4만을 먼저 거의 이제 몰살을 시키고 네. 주걱 들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귀여워. 라따뚜이예요? 군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머리를 되게 잘 쓴 거죠. 네. 영유왕이. 그래서 이 얘네들을 다 어느 정도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별동대는 이들이 이제 쿠쿠를 통해서 밥을 엄청 맛있게 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거기만 도착하면 밥을 밥 먹을 수 먹는다. 있어. 쌀밥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쫙 왔는데 거의 왔을 무렵에 을지문덕이 슥 보냅니다. 항복하겠다라고. 그게 그 유명한 네. 여수장 우중문 네. 씨입니다. 슥 하고 보내는데 그 우문술 우중문 오동술. 우문술이에요. 우문술이 아니고 우문 씨. 네, 우문 씨가 독고 씨. 네, 그렇죠. 그렇죠. 우문 씨. 이 얘네들이 그 얘기를 급하게 전가를 받습니다. 쿠쿠 애들이 몰살 당했다는 얘기. 그럼 밥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올 때 너무 빠르게 가야 됐기 때문에 짊어지고 왔었던 군수품을 이미 버렸구나. 땅바닥에 버리면서 온 거예요. 빠르게 가야 되기 위해서. 힘드니까. 굶어가면서 왔는데 보급병들까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 항복한다는 거 이거 굴할 것 같다. 나가고 빠르게 도망을 가는 걸 살수해서 쳐서 그래서 이긴 그게 게 살수대첩. 살수대첩이 와. 되는 거죠. 너무 머리 좋다. 네, 그러니까 사실 9알이 죽어요 그때. 청야 전술이라고 합니다. 기본 보급을 없애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보급을 못 받게 아예 청야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걔들이 가져온 것만 먹을 수 있게. 이게 역시 청야- 예나 지금이나 밥줄 끊는 게 아 제일 네, 중요합니다. 초토화 엄청 전술이라고 중요한 하기도 거고.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죠. 수양제가 듣고 별동대 깨졌겠다. 그다음 요동성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겠다라고 해서 1차 원정은 이렇게 허무하게 113마리 갔는데 와. 요하 건너서 첫 번째 성도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게 되는 거죠. 와.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고 나면은 사실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작살났으면 그러니까 수문제는 차렸었잖아요. 차렸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왜냐? 간다. 가오가 중요한 사람. 가오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 고구려에 또 가요. 네, 그래서 돌아온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갈 거니까 똑같이 모아. 이 재정비가 거의 안 됐는데 그렇죠. 방법이라도 바꾸지. 1년이 안 됐다는 것은 농사 한 바퀴를 못 돌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수문제가 엄청나게 그 정치 잘했어요. 굉장히 많이 축적해놨어요. 근데 양지가 다 털어 먹은 그렇죠. 거죠. 그 역할을 수문자가 굉장히 잘해놨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곡간을 채우고 그렇죠. 아들이 털어먹고 털어먹고 많이 하는 듣던 거죠. 내용 같네. 그래서 수양제가 다시 2차 원정을 가서 네. 이번에는 조금씩 넘어서려고 하는데 응. 갑자기 본국에서 응. 정갈이 하나 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반란이 그 누구냐면 양소 아까 말씀드렸죠. 네. 황제 처음 가뒀던 네. 새끼. 왕소의 양소의 아들이 자신의 오른팔의 아들. 아들이. 역시 네. 너무 키우면 안 돼. 왜냐면 양소 이 수양제 약간 성격이 그래요. 2인자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소를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한직으로 돌려요. 아 그럼 빡치지. 근데 그게 그 폐악이야. 패착이죠, 패착. 왜냐하면 개국공신은 원래 대접해줘야 돼. 네. 그 자기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린 거죠. 1등 공신 양소의 아들이 네. 그거를 듣고 이제 고구려 더 이상 원정을 못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죠. 이거를 정리를 하고 요 정도면은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양제는 더 또라이입니다. 3차 원정을 좀 또 가요. 아, 이 원정 존나 좋아하네. 정답 양현석. 그냥 한 얘기예요. 뭐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3차 원정을 준비를 하다가 네. 이번에는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 영양왕이 수나라 측에 항복의 의사를 전합니다. 아 이거 오. 찐으로. 예, 찐으로 이제 항복의 의사를 전했어요. 근데 이때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미친 거죠. 예. 바람 잘 날이 없는. 이번 반란은 또 누가 한 거예요? 또 양소 친구. 아니요 이번엔 그냥 친위대들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딘 거죠. 왜냐면 너무 고구려 원정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친위 하게 부대들이. 되니까. 중국 본토에 이제 김재규가 나온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양광이 수양제가 강남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요. 네네네. 도망을 갔다가 네. 이제 잡혀서 친위 부대들한테 잡혀서 죽기 전에 이제 얘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천자에게는 천자의 죽는 법이 따로 있다. 내가 준비해둔 독주를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이 독주를 숨겨놓잖아요. 보통 어디에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이 독주를 챙기고 있던 애가 이미 쬐어요. 도망가죠. 저 부하 신하들 다 예, 도망갔구나.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못 찾아서 그래서 허리띠로 목을 졸려서 수양제가 사실 죽게 이게 우리 뭐 유목민들은 대부분 피를 안 보고 황제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뭐 참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약이나 해는. 아마 이게 북조 전통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피를 보기엔. 보는 걸 별로 아니, 불명예스럽게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땅에 피를 못 뿌린다는 거죠. 황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목을 자르거나 하지 않고 졸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죠. 황제는 원래 피 보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근데 아마 전통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수양제가 목이 졸라 죽게 되고 270년 만에 통일을 완성했었던 이제 수문제 수나라는 2대 만에
2대 만에.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면서 네. 당나라로 이제 바뀌게. 아들이 말아먹었네 그러면. 그렇죠. 아들이 말하고. 요거를 이 실패를 삼아서 당나라가 성공을 하죠. 그렇죠. 고구려 원정. 물론 당태종도 실패를 했지만 실패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뒤에 당고종이 네, 앞에 오답노트가 너무 세게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겠네. 이게 사실은 자기가 왕위를 받을 때 황제에 오를 때까지 정도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거 반만 했어도 아, 그럼요. 그거는 밀고 갔을 텐데 역시 네. 수나라가 전제 군주로서는 굉장히 큰 나라이고 진한 이후에 사실은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엄청난 거죠. 수가 없었으면 당도 없었고. 그럼요. 네. 수가 없었으면 당의 그 융성한 어떤 중국 문화가 없었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를 그렇게 속이려고 연기까지 할 정도로 좀 똑똑했던 아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수가 있나? 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장성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동성에 자기가 멋지게 고구려에 그렇죠. 입장하고 싶었었던 거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왜냐면 아까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신나라 멸망시킬 때도 양광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50만 딱 들어가면서 퍼포먼스 쫙 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장비비는 탐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쫙 거기에 있는 이제 장비비도 자기가 얻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들어갈 때 그렇게 멋있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망했구나. 이제 망하게 꼴이 되는. 났군.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도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 흔히 말하는 중화 사상이 그때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토도 그냥 먹었는데 그 옆에 있는 뭐 오랑캐쯤이야. 너무 쉽게 본 게 너무 패착의 쉽게 원인이 보는 아니었을까. 음. 그럼 혹시 이렇게 수양제가 집착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수나라가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수문제가 닦아놓은 게 너무나도 탄탄했고 그 말씀드렸던 그 운하의 건설이라고 하는 건 남북조를 굉장히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뭐 네 그렇죠. 그냥 수당이 아니라 수가 당나라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랫동안 거예요. 갔겠죠. 네, 네, 네. 사실은. 그리고 돌궐도 굴복시켰는데 돌궐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티르카이라고 하는 터키에 터키입니다. 터키에 터키. 있는 그 유목민들이 투르크. 거기까지 흘러가 투르크인데 그 정도로 강력한 유목민까지도 굴복시켰던 수나라인데 그 정도였다고 하면은 수당 시대가 수시대가 된 거지 될 수 있었던 거지. 허무하게 끝났네. 그 2대가 잘해야 돼. 맞아요. 이방원은 잘했잖아요. 네. 이세민이도 잘했잖아요. 근데 그래,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양광은 지가 말아먹은 거지. 이대가 2대가 제일 잘해. 광종이 잘해서 고려가 그렇죠. 오랫동안. 알겠습니다. 자 수양제 양광 얘기를 나눠봤고요. 서미 씨는 오늘 어떻게 들었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꼭 이래. 아무것도 앞뒤 없었고. 혹시 다른 답이 나올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니, 원래 제가 한 50분 정도밖에 집중을 못하는데 오늘 꽤 시간이 흘렀는데 네. 오늘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지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지루했다. 잘해라 좀. 김재원 너 뭐하냐. 이제 오늘 단 한 번도 저희 42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최고. 지루했다. 오늘이 최고? 오늘 최고였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에 재밌는 게 참 많았는데요. 제 마지막 롤을 네. 이제 새로운 민경에게 주고 싶어요. 뭐 어떤 롤이죠? 원래 끝나면 저한테 이제 늘 세 가지로 요약을 시키셨거든요.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 네. 강민경 아나운서가 일단 생각을 할 동안에 세 줄 요약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방송 어땠다라고 말씀하세요. 수양제가 생각보다 관종기가 정말 심했던 왕인 것 같아서 네. 그 퍼포먼스에 집착하다가 네.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은 네. 아주 정말 미친놈이 아니었을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김재원 선생님의 연기력이 엄청나시네요. 맞아. 우리 방송의 8알이에요. 거의 뮤지컬 배우 같아요. 막 독백을 막 하시는데 너무 스며들어가지고 오늘 재밌게 잘 과연 들었습니다. 몇 점인가요? 도움이 되는 칭찬이었는가 제 이름 빨간 펜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2번까지 난 3번은요. 2번, 3번이요? 그래서 관종 퍼포먼스는 똑같은 얘기예요. 문장만 다르게 했죠.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역시 내 친구. 예. 그래요. 즐거웠으면 돼. 관종 그리고 재원 쌤 연기 독백 좋았고 즐거웠다. 즐거웠다. 네. 그래 뭐 즐거웠으면 된 거죠.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즐겁게 들으셨으면 알차고 그걸 된 즐거운 거죠. 시간 아주 네네. 뿌듯한 월요일. 정용사 부사가 나오는 거는 문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해요. 네. 최고.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녹화 기준으로는 2022년
마지막 녹화를 와. 진행을 했고 팟캐스트는 이번 주에 올라가겠지만 유튜브 업로드는 아마 내년에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2023년 사장님이 복귀하고 토끼의 해 다시 새로운 녹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희 아나운서님은 M장기에 좀 종종 나와주시고요. 네. 네. 이제 하나 아니에요? 고정하지 않아요 이제? 고정까지는 모르겠고요. 예비 고정. 네, 한 번 더 불러주셔서 네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 죄송한데 네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랐어. 사장 바뀌었나? 한지한테 보통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예. 이 사건에 개입한 이런 애들이 판관을 같은. 아니 저 잘못 양소제 들었어요. 맞잖아요. 양소. 예. 전 다른 프로에 고정이 됐다고 들어가지고 잘못 들었나 봐요. 양- 약간 양소. 반고정이라고. 네네. 네. 의지를 많이 내비쳐 주시면 네네네. 사장님 반영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럼 2023년 새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